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앱스타인 스캔들 2화입니다. 뉴스에 끌려가는 트럼프, 충격과 반전의 며칠 사이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입니다. 저희들이 앱스타인 스캔들 재점화와 트럼프의 충격적인 태세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앱스타인 관련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은 다시금 불을 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앱스타인 내용을 전해드린 이후 그 며칠 동안에 벌어져 있었던 사건과 보도 그리고 백악관에서의 안팎의 반응까지 정리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2일 CNN이 단독 보도한 소식부터 짚어드립니다. 1993년 트럼프와 두 번째 부인인 말라 메이플스 결혼식 하객으로 앱스타인이 등장하는 사진이 22일 공개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이 사진인데 앱스타인과 트럼프가 같은 공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첫 공개 사진이었죠. 또 같은 해 뉴욕에서 열린 오토바이 행사 그리고 1999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쇼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 공개가 됐고 이 영상에서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에 즉각 반발하면서 지금 농담하는 거냐 부인했고 CNN을 가짜뉴스라고 칭하면서 전화를 끊는 강경 대응을 보였습니다. 보도 이후에 백악관 내부가 마비 상태가 됩니다. 한 익명의 관계자에 의하면 대통령이 격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앱스타인 관련 음모론을 잠재우지 못하는 참모들에게 실망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주도했었던 정치 뉴스 흐름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뉴스에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TV를 켜면 온통 앱스타인 이야기뿐이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앱스타인의 스캔들 본질은 무엇일까요? 앱스타인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가 됐고 2019년 감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무부와 FBI가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과거에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부동산 거래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설명도 있지만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을 맞아서 트럼프가 장난스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있었죠. 그리고 이 편지 보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루퍼트 머독의 뉴스그룹을 상대로 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의 의회에서도 앱스타인 관련 문서 공개 요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인물이 중심에 선 한 사람이죠. 오클라호마 출신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크 웨인 멀린입니다. 멀린 의원이 지금 미국 의회와 법원을 향해서 모든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당장 공개하라면서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크웨이 멀리는 앱스타인과 공범에 관한 모든 법원 문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방, 정치쇼도 비판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멀린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걸까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연방 및 주법원에 요청한다. 앱스타인과 관련된 모든 수사 문서, 기소 기록, 심지어 그랜드 주리라는 대배심의 기록까지도 전면 공개하라. 둘째,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는 반드시 병행하라. 다시 말해서 진실은 드러나야 되겠지만 2차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민주당에도 묻습니다. 민주당에게 당신들 진짜 투명성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정치쇼 하려는 겁니까? 이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멀리는 이 문제를 단지 성범죄 스캔들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정치에서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 게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앱스타인 관련 문서들, 그중에 일부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루머로서 뜨거워져 있었던 그런 문서들이 법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이런 움직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묵시적인 의중과도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법무장관인 펜 본디에게 대배심 기록을 포함해서 관련 자료 전부 꺼내와라 라고 공개를 하게 되면서 태세 전환을 하게 됐었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하지만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연방법원이 대배심의 기록은 공개 불가 판결을 내린 부분입니다. 이게 마치 멀린의 결의안과 정면 충돌하는 셈으로써 다가오는 부분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멀린 상원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배심의 기록이 공개 불가라고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는 진짜 속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진실을 추구한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동시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정치적인 방어자로 비춰지도록 만들자는 전략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시선도 있습니다. 멀린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린이 진짜 알고 싶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릴 것 없이 진실이 뭔지, 누가 누구를 가렸고 누가 누구를 팔았는지, 이게 정말 진심으로서 접근한다는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클라호마에서의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인 만큼 그 신념이 정치 계산을 넘어서서 진짜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앱스타인 스캔들의 또 하나의 페이지가 열리게 됐고, 이번엔 단순한 폭로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와 정치의 힘겨루기가 얽혀져 있는 복잡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앱스타인의 공범인 글레이즈라인 맥스웰이 8월 11일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맥스웰, 그래서 지난 수요일 그 정도부터 가장 좀 핫하게 앱스타인과 연관되어 있고 뜨겁게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스웰이라는 인물이 됩니다. 맥스웰은 이미 성범죄 공범으로 징역 2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최근에 정부의 오판 의혹, 재판 증거의 추가 제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하필이면 시점이 8월 11일이라는 의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이 앱스타인과 관련된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잇따라 거부하고 있어서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맥스웰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앱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에 다시 떠오르게 되면 늘 그 곁에 한 여인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바로 기슬레인 맥스웰입니다. 억만장자의 딸이고 사교계의 여왕이고 앱스타인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성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공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가해자였을까요? 기슬라인 맥스웰, 그 이름 뒤에는 영국의 언론 제국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버트 맥스웰, 언론 재벌이자 정치 스캔들의 중심을 맴돌던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이 지금도 많은 이들이 타살이냐 자살이냐를 두고 수군될 정도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런 아버지의 세계에서 자란 기슬레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옥스포드를 졸업했고 사교계에 데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던 그녀는 1990년대 후반 제프리 앱스타인을 만나면서 삶의 궤도가 급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앱스타인의 제국은 기슬레인 없이는 성립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성매매 조직을 돕는 역할을 한 게 아니고,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설득자였고 감시자였고 때로는 위협자였다는 증언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슬레인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매매 유인, 성적 착취 공모 등의 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량은 20년입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저안전급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그녀는 지금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앱스타인과 함께 수많은 권력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전 현직 대통령, 왕실 인사, 억만장자들,
글로벌 CEO,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 앱스타인 VIP 리스트에 함께 올라 있다는 증언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침묵할까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만약에 지킨다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슬레인은 여전히 거래 중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형량을 감량한다든지 보호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누군가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교도소에서 남긴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슬레인은 앱스타인을 소개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혹은 왜 나만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회의 언어일까요? 아니면 계산의 언어일까요? 지금 미국은 기슬레인 맥스웰이라는 퍼즐 조각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고 진실을 봉인해 두는 자물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지 하나의 스캔들, 하나의 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가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고 누구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단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사회의 권력과 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의 결의안, 단순한 문서 공개 요구를 넘어서서 누가 진실을 밝히려 하고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가를 드러내는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슬레인 맥스웰의 침묵과 새롭게 준비 중인 증거는 아직도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무거운 신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정의 시간은 멈췄을지 몰라도 진실을 향한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월가의 권력자들까지 이 사건이 건드리는 건 단지 한 개인이 아니고 미국의 권력 구조의 가장 은밀한 영역입니다. 앱스타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포장될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거는 감춰진 문서와 사라진 진실 그리고 침묵하는 이들입니다. 미완의 이 스캔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누군가는 그 진실을 꺼내야 할 때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